사랑하고 존경하는 48만 평택 시민 여러분, 김윤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재강 시장님, 한연희 부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부의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청부읍 옥길리에 조성한 청북 택지지구 주변에 허가된 축사 건립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철회 요구는 물론 축사 문제로 발생할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정 질문이 진행되는 시의회에 오시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YBC 뉴스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전체 축사 현황입니다. 저 도표에서 있는 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우는 284개 호수로서 남부 지역이 53개 18.6%, 북부 지역이 96개로 33.8%, 서부 지역이 135개로 47.5%입니다. 유구는 203호수에 남부가 16개로 7.8%, 북부가 81개로 39.9%, 서부가 106개로 52.2%입니다. 젖소도 235수로 남부가 26개 11.1%, 북부가 74개 31.6%, 서부가 134개로 57.2%입니다. 돼지는 75수로 남부 지역이 9개로 12.8%, 북부가 22개로 31.4%, 서부가 39개로 55.7%입니다. 닭은 101가구에서 남부가 14개 13.8%, 북부가 23개 22.7%, 서부가 64개로 62.3%. 전체로 따지면 892호수에 남부가 118개 13.2%, 북부가 296 31.1%, 서부가 478로 53.5%. 여기에서 맨 끝에 있는 개는 취합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뭐 작게는 2마리, 3마리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전체 청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호수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65건의 축사 신축 허가된 현황을 권역별로 살펴보니까 남부 지역은 팽성읍에 2건 등 총 3건이며, 북부 지역은 고덕면 4건, 서탄면 16건 등 20건, 서부 지역은 안중읍이 1건, 포승읍 3건, 청북읍 23건, 오성읍 13건, 현덕면 2건 등 총 42건입니다. 서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면 눈여겨볼 사항은 우리시 동지역보다는 동지역은 한 건도 없는 반면에 읍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월 12일 날 청북 옥길리에 3,277제곱미터의 1,800수 규모의 돈사 이미 허가를 내줬고요. 3월 24일 날 포승읍 홍월리에 5,200제곱미터의 3,000수 규모의 돈사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3월 15일 날 청북 옥길리에 역시 우사가 허가 요청돼 있는 상태고, 4월 19일 날 안중 덕우리에 역시 개사가 허가 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2개의 허가, 맨 위에 청북 옥길리 981-3하고 청북 포승읍 홍월리 886-5번지 이 2개의 돈사 허가가 이미 나 있는 거고, 역시 거리는 1000m, 880m, 950m, 그리고 880m와 맨 하단부에 1200m, 이것은 현재 허가 요청이 되어 있지만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청북 택지의 서쪽에 허가되는 축사가 들어오면 바람이 서풍이 불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수만여 명의 시민들이 겪어야 될 불편에 대한 고민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봅니다. 공재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시에서 답변한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에 요약해서 보면 우리시
주간 부서와 고문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전부 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의 근거는 청북 축사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제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식 교문 변호사는 몇 명입니까? 법무법인 따져갖고 5명? 예. 5명. 예. 예. 그러면 이 5명의 고문 변호사가 전체 의견을 준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한 겁니까? 요거는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 한 분하고요. 서울의 이제 정부 법무법인 거기 2군데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저기 하겠습니다. 1월 12일 날 청북 옥길리 돈사 허가는 언제 알았죠? 그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시장님은 언제 알았어요? 1월 12일 날 옥길리에 돈사 허가 난 거. 뭐 이제 과정 전결이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고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인지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실제는 허가 부서가 위에 있는 것을 보면 옥길 1, 2에 의견을 물었어요. 그 밑에 청구부에 다시 의견을 물었습니다. 청구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이렇게 제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공지한 바 없고, 이 자리에 정영화 위원님, 또 오명근 의원님, 지역구가 맞죠. 또 최중환 의원님도 다음 건에 또 지역구인데요. 이분들한테도 전혀 공지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준 거죠. 그리고 다음을 좀 시장님은 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2016년도 이거 말고 앞에 그거 2016년도 5월달에 이 축사 민원과 관련해서 주간부서에서 결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축사 문제점 보고라는 내용입니다. 이때에 16년도 5월달에 냈을 때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저기에 밑에 볼펜으로 썼죠.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이때도 축사와 관련된 민원이 있고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그냥 글로 표현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예. 2015년도에 그 축사 관련해서 이제 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환경부 판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했고요. 또 지역에서 축사 허가와 관련해서 건축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악취나 또 일단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주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강력하게 했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시의원들도 모르고 국회의원, 도의원도 모르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모르게 처리했어요. 그것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강력한 조치입니까? 뭐 인허가가 2016년도니까 그렇고 또 예.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이것은 고단 청북에 있는 거. 포승읍 홍월리에 또 이런 허가가 또 났죠. 이 허가는 3월 24일 날 포승읍 본사 허가가 났는데 이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것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건축과에서 서탄면 그 소송이라든지 행정 소송이라든지 하면서 아마 보고가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1월달에 이런 문제가 있고 2010년도 5월달에 축사 문제점 보고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최대한 하라 이렇게 해놓고 1월달에 허가를 주었고 또 3월달에 이 허가를 주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앞장에 좀 잠깐만 띄워주세요. 2017년도 2월달에 이 3월달 허가가 나기 전에 역시 또 축사 문제점 보고를 두 번째 했습니다. 이때에는 더 구체적으로 안성지 조례를 참고해서 민원에 대한 사전 차단을 하라 이렇게 냈죠. 역시 저것도 그러면 1월달에 허가 주고 또 2월달에 문제점 보고했는데 또 3월달에 허가 줬다면 저거야말로 또
글자 쓰는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본청도 그냥 그 이제 과장 정결이고 출장소도 아마 과장 정기라고 그랬는데 향후에 진행되는 거 보고 제가 지역 주민들과 전면에 나가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사항도 맞습니다. 2015년도 12월 21일에는 시장 지시사항으로 기피시설, 악취 이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도 거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간부서에서 말을 안 듣고 있는 겁니까? 시장의 지시에도 전혀 보고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렇다면 있어서는 지금도 그 설명이 맞으려면 최소한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또는 지역 시의원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여전히 허가를 그냥 슬그머니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저런 문제점 보고해서 시장 의견이 100번을 달리면 무슨 의미가 있고 100번 강력하게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안타깝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저렇게 지적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올바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이 안 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예, 이것은 포승읍 홍월리에 3월 24일 날 허가낸 돈사입니다. 이 지역은 청북이 아니라 포승이죠. 아까 지도에서 나온 것처럼 약 900m 떨어져 있습니다. 청북 택지와는. 근데 왜 청북의 의견을 물었을까요? 청북 옥길리에. 우리 시 조례는 500m로 제한하고 있는데 왜 물었어요? 이것은 청북 택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풍이 불어서 그 바람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물은 거죠.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했냐? 역시 옥길리의 이장님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그 밑에 청북읍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저기압 시 바람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되어 인접한 신도시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월달 허가도 그렇고 3월달 허가도 그렇고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 또는 이 주민 의견을 철저히 이제 파악해서 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2016년도 5월과 2017년도 2월달에 축사 문제점 보고를 통해서 두 번이나 시장이 강력하게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허가 내주는 것은 이거야말로 행정의 정말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안타깝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있을 수 없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저렇게 읍에서 해당 읍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다 묵사발시키고 시장이 두 번씩이나 문제점 보고를 통해서 주민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고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이것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얘기로만 덮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 아까 우리 박한호 의원님도 세교산단 얘기를 하실 때 이제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육항 시장 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해서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악취관리 지정은 악취로 인해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등 악취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가를 받은 지역은 악취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누구냐? 검토 의견을 냈던 허가부서와 고문 변호사 자문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관련 법령이나 고문 변호사가 의견을 준 사항을 일단 존중을 하고요.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취관리법에서 이제 제기한 거를 말씀 이제 드린 거고요.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검토 의견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이미 지어져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발생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이때 지정한다는 것은 완전히 뒷북 행정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에 대한 초기에 분석하고 예측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이제 올바른 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검토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이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또 앞전에 우리 박한 의원님이 제기했던 세교산단의 아스콘 공장에 대한 문제는 20년 동안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악취 방지법에 따른 이런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냐? 그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양경숙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옥전비료 같은 경우는 본 의원도 여러 차례 현장을 갔지만 정말 살 수 없는 정도의 악취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요구했냐?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덮기 위한 하나의 유권 해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우리 시에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악취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좀 세우면서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요. 그렇다면 지금 그 해석에 따라서 맞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악취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청북의 축사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가 취소된다면야 뭐 얘기할 게 없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여전히 그 지금 해석한 대로에 대한 의견을 시장님도 갖고 계신가요? 뭐 사안이 이제 여러 가지 걸려 있기 때문에 악취 방지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가 갔을 때 적용되는 거를 일단 유권 해석을 받았고요. 법에서도 아마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월리와 옥길리에 기 허가해준 두 곳의 돈사가 건축되어 운영될 때에 정말 많은 2만여 명이 넘는 청북 택지지구의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전혀 예측이나 고려하지 않고 허가 처리를 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네. 기허가된 두 건의 허가 취소가 불가하다면 기허가 요청된 두 건의 반려도 역시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추가 들어온 거예요? 예. 이 두 건이 나간 거 우리 조례나 뭐 규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준 거면 지금 들어와 있는 두 건도 반려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이번에 문제됐던 사항이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에서 놓친 거 또 구체적으로 검토 못했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요. 또 이것이 쟁점화됐기 때문에 지금 허가 나간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향후에 뭐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거칠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나가 있는 처리 현황을 보고 아마 허가 가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두 건의 기허가된 것을 취소하지 못하면 현재 들어와 있는 두 건도 반려시킬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또 우리 조례가 언제 어떻게 개정될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허가 요청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건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줘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사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평과 고통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시장님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많이 공감합니다. 네, 어느 정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심각한 불편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평택 시내의 악취로 인해서 민원 야기되는 축사 부분 또 이러한 사항을 저도 현장 방문해서 느꼈고 과연 내 집에 내 인근에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나도 싫어하겠다라는 청북 신도시 주민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시 사례는 아니지만 축사 악취로 30년간 창문도 못 열었다는 제목의 주민들 불평과 고통을 다룬 YTN 뉴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숲 빼는데 더워도 맘 편히 창문 한 번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사 주변 악취 때문에 무려 30년 동안 창문 한 번 시원하게 열지 못했다는 마을 주민인데요. 요즘은 파리 때문에 고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홍천 시골 마을
만내골로 불리는 이 마을 주민들은 30년 넘게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악취의 근원은 마을 옆 돼지 축사. 냄새나서 못 살겠다. 제발 창문 좀 열자는 현수막이 마을 어귀에 붙어 있습니다. 과연 오염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주민들이 직접 땅을 파고 있습니다. 비릿한 냄새와 함께 썩은 침출수가 보입니다. 분뇨가 스며들어 흙도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지하수에서 측정된 암모니아성 질소가 먹는 물 기준 170배에서 290배까지 나왔습니다. 지하수는 상수원 보호구역과도 연결됩니다. 지금은 썩은 냄새, 비릿한 냄새들, 돼지 축기면서 나는 냄새들 그대로 다 나고 있죠. 뭐 어지러울 정도예요. 이게 맡으면 사람이 굉장히 속도 역해지고. 80년대부터 마을 옆에 차례대로 들어선 농장 세 곳에서는 돼지 4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일상은 어떨까? 냄새를 막기 위해 창문은 한여름에도 비닐로 꽁꽁 동여매고 삽니다. 요새는 특히 매일매일 파리와 전쟁입니다. 수백 마리씩 우글거려 약을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만 이렇게 돼서 이 파리가 문을 열으면 문을 제대로 못 열어요. 문 열 때는 항상 F키를 끼든지 해야 되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이 파리가. 악취에 파리때까지 더해져 손자 손녀 한 번 고향에 부르지 못합니다. 돼지 냄새인지를 모르고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냐고 도저히. 그래서 뭐 손녀도 오란 소리도 못하고. 악취 방지법이 있지만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위주라 축사에 적용하기 어렵고 기준도 느슨합니다. 불볕더위에도 창문 한 번 시원하게 못 열고 수십 년을 견딘 강원 산골 마을. 이맘때면 파리채와 파리약부터 챙긴다는 주민들에게 앞당겨 찾아온 더위는 그래서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상이자 고통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우리 시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 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악취나 파리, 농지의 축산폐수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주택가 주변에 축사에서 나는 악취나 파리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악취 민원이나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시는 어떻게 조치하죠? 축사는 축사과에서 현장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하고요. 환경은 기업체에서 나오는 환경과 관련되는 거는 환경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 시장님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바로바로 나간다고 보세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이 업무 보다가 바로 나가는 것이 과연 그럴까요? 제때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가서 해보면은 결국은 기준치 미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요구에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해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게 조치되거나 이렇지 않는 것을 저도 사실 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아주 발빠르게 현장에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준치 미달이라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나 주민들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가 포함돼서 결론을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 진이천 유원지 주변에 있던 축사가 보상 처리된 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왜 유원지에 있던 축사를 보상해 준 거죠? 그때 당시에 아마 유원지 인근의 악취라든지 또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이라든지 아마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마 그런 결정을 내렸지 않나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결국 진이천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악취 때문에 진이천 유원지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데 있어서의 그것이 정말 상당한 이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더불어 거기에 주차 시설을 늘릴 겸해서 겸사겸사 이것을 시가 매입해서 축사를 이제 없앤 사례죠. 이런 사례는 사실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2만 명이 넘는 택지지구 턱 밑에다가 축사를 오히려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절차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허가 주는 것은 너무나 대조적인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와서 두 건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다 안타깝다고만 하고 있으니 좀 답변이 답답하네요. 저 금호환경은 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것은 포승읍 홍월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2005년도인가 이때에 폐쇄되고 지금은 일괄 건물이 없어져서 부지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가 매입한 거죠. 이때에 금호환경에서 발생된 이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집단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결된 사례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주민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사례에 있어서는 좀 더 즉각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예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들이 과거에도 진행돼 있고 시장님 재임 시절에도 진이천 유원지 축사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축사에 대한 문제를 규정의 문제만 얘기하고 법의 문제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처리 안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면을 내려주세요. 요것은 이제 청북 신도시와 주변에 있는 안중 내포초공원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 좀 한번 좀 띄워주세요. 시간. 안중 내포초공원 확장과 주변 축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2014년 9월 23일 날 170회 정리의 2차 본회의 시 시청 질문을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기성 의원, 안중 내포초공원은 2만여 평 규모의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조성된 내포초공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바로 옆에 축사가 있어서 효과는 급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포초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지난 민선 5기에 평택시가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포초공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2단계로 축사부지를 포함해서 내포초공원을 추진하겠노라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 한 약속이 아니라고 쌩까면 절대로 안 될 것이며 평택시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했어요. 시장님 답변 또한 축사부지 내포초공원 추가 조성 관계된 것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하반기 용역에 반영을 해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사실상 용역이 어떻게 된 건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2014년도부터 2017년도 3월이면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강간무소식입니다. 시정질문이든 시의회에서든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되거나 답변한 것은 지켜지려고 하는 답변입니다. 오늘도 우리 박한 의원님과 양경석 의원님 질문에 있어도 시원스럽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대한 문제를 이게 넘어가는 답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변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시에서 얘기한 것이 97.8%가 안성에서는 축사를 두를 수 없다. 이렇게 안성시가 문서를 통해서 있는데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시의 축사와 관련해서 조례를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2015년도에 1차 이제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에 개정을 하다가 청북 신도시 그 축사 관련 민원이 생겼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를 보류를 했고요. 부득이하게. 그래서 더 이상은 축사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소, 말, 젖소, 개, 돼지는 반경 2km, 주민 밀집 지역, 즉 5가구 이상 되는 지역으로부터 2km는 축사를 못하게끔 일단은 한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 5월 26일 날 청북에서 주민공청회 때도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요 문제는 제가 마무리 정리할 때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답변한 것 중에 건축허가 개발행위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성토 높이와 관련해서 옥길리 민원 신청 자료에 30cm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1m 이상의 고저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현장 식사를 거쳐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고문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장 식사 했어요?
관련부서 갔다 왔고요. 최근에 이제 부시장도 직접 보내서 30cm 성절토가 필요한 건지 지형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1m 정도가 되는지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한 바 확인 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갔다 왔다 하니까. 그 사항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의견을 내기로 다만 아니. 그 민원조정 의견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시정지로 답변서에 냈는데 그 결과를 갔다 왔다고 하니까 뭘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시장 그래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제 부시장은 14일 만에 갔습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한 14일 만에 갔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건지 의문점이 생기죠. 기허가된 축사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평택시 입장을 이제 아까 이제 질문했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법적으로. 예? 예,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4조에 있고요.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질의민원은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까지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또는 14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구한 사항이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니 그 내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 네. 처리 기한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에서 14일 내 모든 걸 답변을 내줘야 되는 거죠. 민원조정위원회. 이게 사실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에부터 15조, 16조, 17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벌써 5월 26일 날 공청회로 따져봐도 이 14일이 지나고 있고 5월 최초 제기된 날짜부터 시작해도 28일이 오늘째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제 한다는 것도 모르겠고 이걸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답변 드릴까요? 예. 맞습니다. 그때 청부 옥길리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또 그 지역 대표분들이 비대위에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환경부 질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자체가 환경부로부터 6월 2일 날인가 답변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그만큼 지역 주민들, 청북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문제 제기했던 사항이 행정에서 검토가 못했는지 그만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하자가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맞는 것인지, 민원조정위원들, 외부위원들,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시지만 변호사, 외부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했듯이 많은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있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서 처리 기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유야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령을 통해서 7일, 14일 내에 답변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고요. 이런 거는 안 지키면서 오히려 축사에 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잘 지키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그 부분은 네, 아니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경인일보와 경기신문에 청북 주민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언론에 냈죠.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 지역 주민들이 뭐 많은 아픔을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의회 오면서도 그 주민대책위 위원장님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통해서 어떠한 의견이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어떤 사항을 뭐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기 위해서
아마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 양해를 좀 해달라. 전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번 5월 26일 날 청부급에서 진행됐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 시장님이 그 한 200~300명 모인 자리에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아마 좋은 결과를 통보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5월 의원님 26일. 그 부분은 그 사무국장 사회 보시는 분들이 그 사무국장이 제시했던 사항이지 제가 아닙니다. 기간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면 된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갖다 속기록에도 그 내용은 사실 확인을 해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 할게요. 네. 확인할게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청부급의 이 택지지구 주변에 있는 기허가 2건에 대해서는 취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뭐 종합적인 판단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공익성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995년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 3개 시군이 통합되어 평택시가 출범한 지 2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부, 북부, 서부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지역별 도시개발의 내용과 속도, 기반시설 유무, 교육 여건, 대중교통,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것 하나 서부 지역에 잘 되어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균형 발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평택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부 지역의 평택의 희망, 평택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말의 근거를 저는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온 터라 대부분의 서부 지역 주민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상적인 말로는 이제 감동도, 기대도, 공감도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져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지방세 수입이 가장 많은 서부 지역에 유일하게 많은 것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축사가 월등하게 많다는 것과 앞으로도 월등하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북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택지지구나 관광단지 등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곳의 축사 신규 허가는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 시도 얼마 전 진이천 유원지 주변에 있던 축사를 보상해서 축사를 없애 진이천 유원지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쾌적한 조건을 마련해 준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결정이었습니다. 축사는 없어서도 안 되지만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편과 고통으로 다가와서는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축산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조례 규정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리 제한은 일정 거리로 강화하되 예외 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반면 택지지구나 관광단지 등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왕래하는 곳에는 축사 건립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혜로운 방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존 축사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빠르게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반드시 축사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즘 새로 신축되는 축사는 시설 이주와 냄새도 안 나고 문제될 게 없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존의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부터 주는 것이 우선될 때 그런 설명이 설득력을 받을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조성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청북 택지지구는 아직도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원도시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었지만 주변에 축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도시 이미지 하락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관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부족한 기반시설이 빠르게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평택시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기대합니다. 현재 축사 반대 등으로 인해 청북 신도시 주민들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서 1항 1호의 장기 미해결 해결 민원, 반복 민원 등 다수의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으로 32조 2항 3항 4호는 실무局의 심의 결과에 대한 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재심의 등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5월 16일 공문으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28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이 지났으니 즉시 해당 주민들께 좋은 결론을 내서 이제 답을 주어야 됩니다.
옥길리와 홍월리에 허가된 축사 돈사의 경우 평택시 조례상 가축 제한거리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사육되는 돈사의 경우 악취, 분진, 해충, 토양 오염 및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하고 2만여 명이 넘는 대규모 택지주구의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었으며 특히 지역 국도시의원 누구에게도 통보되지 않았고 청복 택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께도 전혀 알리지 않고 처리한 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악취 저감 시설 등은 말 그대로 악취 저감 시설일 뿐이지 저감 정도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무창 등의 축사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삼성 고덕산업단지, LG 진위 2산업단지 등 평택은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